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배워볼 단어는 4의 2단원 공감하며 대화하기입니다. 우리 이 단어는 사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 적극적으로 듣는 태도, 어떻게 들어야 상대방과 공감하면서 잘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예로 나오는 소설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학습목표 보시면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공감하며 대화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우리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상대방의 말을 적극적으로 듣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 상대방의 말을 우리 듣는 행위는 우리 듣기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상대방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된다고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자, 대화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때에도 뭐라고 해야 되지? 막연히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적절한 반응을 보이면서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혹은 표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표정을 짓는다든지 혹은 적절하게 질문을 던져준다든지 상대방의 말을 요약한다든지 상대방의 말에 의의를 밝혀준다든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제대로 대화를 나눴다라고 볼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듣는 방법,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며 대화해 본 적이 있나요? 자,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종과목에서 한 문제를 틀렸어. 막 울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걔의 상황을 이해를 못해. 대화가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바로 그 친구의 상황이나 처지, 혹은 이 친구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이해해야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대화해 본 적이 있나요? 자, 우리 항상 대화할 때는 대화의 상대방을 먼저 고려해야 되는데, 자, 상대방이 예를 들면 스포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친구야. 근데 이 친구한테 내가 자꾸 내가 좋아하는 야구 얘기를 해. 자, 대화가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바로 상대방을 고려해서 대화를 나누고 또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에도 적극적인 태도로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뒤로 넘어가서 자, 이 남학생이 이야기하는데 여학생 봐봐. 지금 화가 났다 라는 표시가 나오고 있죠? 자, 남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니? 내일 체육대회 진짜 재밌겠지? 자, 지금 이 남학생은 내일 체육대회 할 생각에 신났네. 자, 무슨 생각해? 자기의 처지,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 아까 이야기할 땐 어떻게 해야 된다? 듣는 상대방을 고려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죠? 자, 지금 여학생을 보면 어때? 지금 팔을 다친 상태. 자, 그럼 이 여학생은 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참가하지 못해. 그러면 여학생이 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처지를 안다면 체육대회에 관한 화제를 선정해서는 안 되겠죠? 바로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학생이 기분이 나빴어.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니? 바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말을 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수 있다. 바로 상대방의 처지를 배려하지 않고 말을 하고 있고, 자, 그럼 어때?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첫 번째 보시면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서로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대화를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가는데 서로서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자, 적절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제목을 보면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는 야구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또, 야구 감독이니까 야구를 가르치는 일, 이런 것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혹은 야구를 가르치는 것이나, 글을 쓰는 것 사이에 공통점은 또 뭐가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첫 부분부터 봅시다. 아빠하고 아들이 먼저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응? 이제 아까 같은 얘기하지 말고 다른 얘기해요. 그런데 어쩌다 우리 그런 얘기했지? 몰라요. 그러면 아빠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말해봐. 평소 아빠한테 가지고 있던 불만도 좋고. 아빠, 응? 아빠는 글을 쓰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들한텐 글 쓰는 걸 안 가르쳐줘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바로 이게 대화의 중심 화제가 됩니다. 다른 숙제는 다 도와줘도 글쓰기 숙제는 도와주지 않고요. 남들은 다 아빠가 저희들 글짓기를 도와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건 너희들의 세계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자, 아빠가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를 말했죠? 바로 너희들의 세계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글 쓰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까닭 혹은 이유. 아빠가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더욱. 그러니까 더 도와줘야죠. 아빠는 이 다음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이 되는 게 싫으세요? 그렇지는 않아. 무엇을 하든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왜 그런 걸 안 가르쳐 주시려고 해요? 자, 그래서 글쓰기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자,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는 바로 왜 글쓰기를 가르쳐 주지 않는지, 자, 이것을 질문하면서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간 부분인데요. 네가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1학년 땐가 네가 일기를 쓰는 걸 도와준 적이 있는데 말이지. 자, 그래서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골라서 이야기하고 있어. 자, 네가 기억을 할까? 하고 화제 중에서 어떤 거?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했죠. 자, 그런데요.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있고, 자, 계속 질문 던지면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겁니다. 그때 네가 이런 일기를 썼어. 놀이터에서 흙장난을 하며 놀았던 것을 썼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썼어. 햇빛이 반짝반짝 참 기분이 좋았다. 그 한 구절만 보고도 아빠는 내가 어떻게 놀았는지 또 얼마나 재밌고 신나게 놀았는지 안 봐도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았어. 제가요? 그래서 아빠가 칭찬을 했지? 햇빛이 반짝반짝 참 기분이 좋았다고 쓴 걸 너무 잘 썼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네가 그 칭찬을 생각하며 일기를 쓰는 거야. 바람이 살랑살랑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쓰고 나무가 흔들흔들 어지러웠다. 그렇게도 쓰고 이틀마다 거의 한 번씩. 자, 그러면 얘가 어떤 글을 쓰고 있는 거야? 바로 칭찬하고 났더니 칭찬을 받을 만한 글만 써. 자, 이게 문제였던 거야.
자,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 얘 듣기 태도 보세요. 자, 지금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자, 어떤 반응? 자, 상대방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 바로 상대방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한다. 라는 거. 그래서 아빠가 생각했다. 어린 네 상상력은 하늘만큼 큰데 오히려 아빠가 잘못 칭찬해 그 상상력을 한자리에 붙들어 매고 있구나 하고 아빠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거든. 자, 바로 그 일, 칭찬받을 만한 일, 그걸로만 글을 썼다 라는 것을 알고 나서 뭐 했어? 가르쳐주지 않게 된 거죠. 자, 글 쓰는 걸 가르쳐주지 않게 된 계기. 가르쳐주지 않게 된 계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요? 또 질문을 던져서 자, 대화가 계속 이어지게, 이야기가 이어지게 하죠. 아빠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아빠 옆에는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이 참 많았단다. 또 그런 친구들을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그 친구들은 아무도 글을 쓰지 않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친구들이 그때 글을 잘 썼던 건 어른들의 흉내를 내며 선생님한테 칭찬받을 만한 글만 썼던 거야. 역시 뭐예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해서 말하고 있죠? 자, 우리 아까 앞에 장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했었고요. 1번. 여기서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고 있어. 똑같이.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공감할 만한 내용 선정. 두 번째. 그러는 동안 더 크게 퍼져나갈 수 있는 자기 세계를 좁게 만들면서 그래서 아빠는 앞으로도 내 글을 가만히 보기로만 했어. 너희들이 아무리 잘 써도 어른만큼 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신 너희들의 상상력은 끝이 없거든. 자칫 잘못 칭찬하거나 또 가르치려고 들면 오히려 너희들의 큰 세계를 작게 만들 수 있는 거란다. 역시 글 쓰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까닭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는 까닭이 하나 더 나왔어요. 하나 더 나왔고 다음 장. 그래도 그렇죠. 그래, 네가 그동안 아빠에게 많이 서운했구나. 자, 지금 뭐 하고 있어? 공감해주고 있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상황이나 처지를 이해하고 뭐 한다? 공감을 표현한다. 자, 그런데 우리 공감 표현하는 거 또 나올 거라서 얘도 1번. 그런데 너 윤태 아저씨 알지? 알아요. 야구 감독 아저씨. 너도 잘할 줄은 몰라도 야구에 대해선 좀 알지? 직구도 알고 커브도 알고 포크볼도 알고 그게 어떻게 던지는 공인지는 말이다. 얘 변화구잖아요. 언젠가 아빠가 너 몇 년이나 야구 감독하면서 그래 어떻게 한 번도 우승을 못 시키냐니까 그 아저씨가 아빠한테 이런 말을 써. 어떤 말이요? 자기는 우승을 생각하는 감독이 아니라
어린 선수들의 장래를 생각하는 감독이라고. 자, 그러면 윤태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야? 바로 선수들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어떤 모습? 바로 선수들, 바로 어린 선수들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중학교 선수들은 너희들처럼 아직 한참 더 커야 할 선수들이거든. 키도 커야 하고 뼈도 커야 하고. 그런데 다른 감독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바로 우승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런 선수한테 어깨에 무리를 줘가면서 커브라든가 포크볼 같은 변화구를 던지게 하고 그러거든. 그렇지만 윤태 아저씨는 자기 학교 선수한텐 꼭 직구만 던지게 하는 거야. 커브볼이나 포크볼 같은 변화구는 이 다음 어깨가 완전히 자리 잡은 다음 던져도 늦지 않는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전국대회에 나가 투수력에서 밀리는 거지. 우승도 그런 팀이 하고 어떤 팀? 우승만 생각하는 팀이 하게 돼요. 윤태 아저씨는 우승보다는 앞으로 더 잘해야 할 선수들의 어깨를 보호해주며 기본기만 튼튼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뭐 했습니까? 자, 아빠가 그를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를 이 아저씨를 통해서 얘기해 줄 거거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고 있어요.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해서 말했죠. 세 번째입니다. 자, 그건 윤태 아저씨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일이니까. 윤태 아저씨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날리던 투수였는데 3학년 때부터 어깨가 고장을 일으켰어.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야구 감독이 되어 있는 거고. 아, 그러니까 윤태 아저씨는 당장의 우승보다 선수들의 장래를 생각해 준 거네요. 아빠도 윤태 아저씨처럼 생각하시는 거고요. 자, 아빠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자,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약 정리하면서 반응을 하고 있어. 상대방의 말을 요약했고요. 자, 그리고 정리해서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고 있어. 자, 요약 정리하면서 반응을 보여줬죠? 그래, 네 주변을 봐라. 이것저것 과외며 학원을 대여섯 군데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 라고 얘기했죠? 예. 미술학원도 다니고 음악학원도 다니고 글짓기 교실도 다니고 영어 공부하러 다니고 많아요, 그런 애들. 말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친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건 어른 스스로의 조바심 때문에 아이들의 어깨를 혹사시키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 자, 아이들의 어깨를 혹사시킨다.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 앞에 나왔던 그 야구 감독이 하는 것처럼 자, 너무 무리하게 시키고 있는 걸지도 몰라. 바로 아이들의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커지지 못하게 큰 세계를 오히려 작게 만드는 것일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아이들에게 자, 무리하게 시키고 있는 건지도 몰라.
혹은 아이들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더 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몰라. 아이들의 큰 세계를 작게 만드는 것인지도 몰라. 자, 아빠는 그렇게 생각한단다. 저하고 무적도 태권도 다니는데요, 뭐. 그건 아빠 조바심이지. 너희들이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운동이라도 하면 좀 나을 까고. 다니기 싫니? 아니요, 재밌어요.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공부만 안 하면 다 좋지? 그럼요, 다 가서 물어보세요. 안 물어봐도 알아. 아빠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자, 뭐예요? 자, 공감을 표현하고 있죠? 자, 바로 상대방의 상황을 혹은 처지를 이해하며 상대방의 상황이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있었죠? 이거 두 번째 거예요. 히히 재밌다. 저는 아빠도 어릴 때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며 컸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자, 지금 아들이 자, 아빠의 생각을 알게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어떤 때 보면 어른들은 그냥 어른이 된 것처럼 보일 때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왜 공감대가 형성됐지? 바로 서로 공감을 하면서 적절한 태도로 대화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마음을 이해하며 자, 대화를 나눴어요. 자, 그러면 아빠와 아들과 아빠의 대화를 정리해 볼까요? 자, 아들은 뭐라고 했니? 아빠는 왜 저희들한테 글 쓰는 걸 안 가르쳐 줘요? 라고 했죠. 라고 물어봤고, 자, 아빠가 잘못 칭찬하거나 가르치려고 들면 오히려 큰 세계를 작게 만들 수 있다 라고 했어.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의 큰 세계를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아빠가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 말한 이 까닭을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 자, 우리 네가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때 어른들의 흉내를 내면 선생님한테 칭찬받을 글만 썼던 거야. 자, 윤태 아저씨도 기본기만. 자, 우리 아까 1, 2, 3번 매겼던 거 있었는데요. 자, 바로 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내용으로 선정했다라고 했죠. 바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아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례를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뭘 할 수 있다? 우리 첫 번째, 자, 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아들이 뭐라고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다음 장으로 가볼까? 자, 아빠와 아들의 듣기 태도를 정리해 보라고 했어. 자, 보기를 보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이어갈수록 질문하는지,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며 공감을 표현했는지,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고 정리하며 반응했는지. 자, 그럼 첫 번째 볼까? 그래, 그동안 아빠에게 많이 서운했구나. 뭐 했어요, 지금? 공감했죠? 자, 그럼 이건 뭐니? 두 번째 거.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을 표현한다. 그래서 이해하고 공감을 표현했다. 자,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 질문했죠? 자, 상대방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 질문을 던졌고요. 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윤태 아저씨는 당장의 우승보다 선수들의 장래를 생각해 준 거네요. 아빠도 윤태 아저씨처럼 생각하시는 거고요. 자, 뭐 했어요? 요약 정리 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장. 자, 그럼 이 대화를 나눈 후 아빠와 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바로 아빠는 미처 알지 못했던 아들의 생각을 알게 되고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아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자, 아들은 아빠의 마음을 몰라서 서운한 점이 있었는데 대화를 하면서 자, 어때? 아빠의 생각도 알고 아빠의 생각도 알게 되고요. 또 뭐 했죠? 마지막에 우리 공감대 형성했다고 그랬죠? 바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 같다. 아빠와 공감대를 형성하게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 자, 일단 우리 나왔던 거 상대방의 관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고를 거고요. 또 상대방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게 계속 질문을 던질 거고, 또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면서 공감을 표현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한 말을 요약 정리하면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가시면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자, 아까 예로 나온 소설에서 자,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뒤에 부분은 이제 적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며 그리고 반응하며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 뒷부분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 아빠와 아들이 어떤 방식으로 듣기 태도를 보여줬고 또 화제를 선정할 때는 그리고 자 말을 할 때 내용 선정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자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 어떻게 관계가 발전하게 되었는지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문제 끝까지 다 푸시고요. 자, 모르는 것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어요.